예, 안녕하세요. 산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파국, 중국은 막대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피처링, 트럼프 관세. 이 제목으로 100년 후 조지 프리드먼 이 책을 이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고요. 요거는 이제 트럼프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해양 무역에 의존하는 동아시아, 그 다음에 태평양 서쪽 해안 지역은 이제 동아시아죠.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곳이다. 그 지역에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 국가가 둘이나 있다. 동아시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해양 무역에 크게 의존해 있으며, 중국이랑 일본은 이제 겨냥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랑 일본, 특히 이제 조지 프리드먼 하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일본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일본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일본을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최근에 일본의 행보를 보면은 조금 삐딱선을 타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는 이제 진주만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서랄까, 그 가치 체계가 맞지가 않아요. 일본이랑 그 미국이랑 그 기독교 국가고 하나는 신도 국가이기 때문에, 신도라고 하지만은 그게 뭐 유교랑 불교랑 막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단일한 어떤 체제로, 철학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뭐랄까, 그냥 희생자의 좀 어떤 은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은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어떤 좀 적대감도 아직도 있다. 좋아 보이지만 제품을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페르시아만이나 수출하고 이제 그 두 개 다 이제 없다는 거죠. 시장도 없고 이제 그 원자재도 없고, 그래서 제품은 밖에다 수출해야 되고 원자재는 또 밖에서 이제 들여와야 되고, 이게 일본과 중국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중국은 좀 대륙국가, 내륙 요거고, 일본은 뭐 섬이니까 해양,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자는 중국도 일본이랑 비슷하게 봅니다. 둘 다 그 해외에 의존해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세계가 평화로운 상황에서, 미국이 지켜주는 상황에서 무역을 잘 하고 있을 뿐이지, 뭐 해상길에 막히면 둘 다 이제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자는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 그 중국 보고 이제 스테로이드를 맞은 일본이다. 그러니까 좀 빠르게, 좀 급하게, 격하게 진행되어 온 일본이라고 보는 거죠.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발언에서는 이제 일본처럼 중국도 이제 위기, 금융위기, 그리고 어떤 불안정성, 이런 걸 갖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수출입의 흐름이 차단된다면 피해가 막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출입이 막히면은 이제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 그 다음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이유. 제가 예전에 해외를 갔는데 그 옆자리에 독일 사람이 이제 앉았어요. 독일인데 중국계, 그러니까 중국계 독일인이 앉았는데, 제가 그 독일에서 중국에 거쳤다가 이제 한국에 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화를 재밌게 본 게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예술 영화 쪽, 이런 쪽에 좀 꽂혀 있다. 그러니까 대중 영화는 좀 아닌 그런 거에 꽂혀 있었는데, 자기가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니까 펄하노버 그거 진주만, 뭐 그 영화 배우 이름 누구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하여튼 영화 그 배우, 유명한 영화 배우 나오는 진주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막 나왔었거든요. 그 진주만 영화가 이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한 영화죠.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으로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주요 산업국가가 된 경우다. 그래서 석유에서 알루미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자원을 수입하는 일본은 만약 그러한 흐름이 막힐 경우 몇 달 안에 상업대국의 계급장을 떼어야 할 것이다. 이거는 한국, 대만, 중국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천연 자원이 없다. 그 다음에 시장도 뭐 없다. 거의 미국이나 유럽에 판다. 근데 최근에 이제 동남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판다고 하는데, 일단 이 흐름이 막히면 한국이건 일본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그 다음에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이유가 미국이 원자재 수입을 막았기 때문.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이유는 미국이 원자재 수입을 막았기 때문. 요거라는 거죠. 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일본에게 이러한 수출입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원자재 수입을 이제 막으니까 미국이 일본이 될 대로 돼보자. 뭐 이렇게 천천히 죽거나 뭐 전쟁에서 죽거나 어차피 지는 건데 뭐 싸우다가 져야지 그래도 쟤네들한테 인정을 받지 않겠냐. 굉장히 인종적인 그런 의식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뭐 동양인이라서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방향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지마 류조의 일본 전략. 일본의 전략가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도 이제 그 지금 조지 프리드먼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랑 비슷한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보는 일본의 핵심, 그 다음에 일본의 대전략가가 바라보는 일본의 핵심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 이게 나왔어요. 근데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없앴나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블로그에 그 기사 크게 스크랩한 거 있어요. 거기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의 전략가적 사고는 일본 경제 정책의 정신이 됐다. 다음은 80년대 그의 발언의 한 토막이다. 앞으로 큰 방향성은 태평양 시대다. 이것도 이제 맞고, 저번에 조지 프리드먼이 이제 태평양 쪽 무역이 대서양 쪽 무역량보다 늘어났다. 이 이야기도 했고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8억 톤의 원자재를 수입해 그것을 8천만 톤의 제품으로 가공해 수출해서 살아가는 나라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그 다음에 수출, 수입,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지 프리드먼이랑 세지마 류조 생각이 비슷하다, 똑같다. 따라서 일본의 생존 조건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첫째, 우리가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세계가 평화롭게 안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피터 자이안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미국이 너무나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뭐 경찰 임무도 이제 안 맡고 그러면 세계가 무질서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계가 무질서해지면 이게 여기서 이야기한 평화롭게 안정, 요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이 이제 위험하다. 거의 사고 실험에 가까운 주장이었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뭐냐? 일본이 수출하는 거, 한국이 수출하는 거, 그거 미국이 지켜줘서 세계가 평화롭게 안정되어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정도로 그렇게 무관심에 이를 정도로 미국이 파워가 강해. 그 얘기죠. 그래서 일단 사고 실험에 가깝긴 하지만은 주요 전제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다 타당한 거예요. 조지 프리드먼도 이제 거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둘째,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도로 교육받은 인재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생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은 그 어떤 것도 허황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요거 중앙일보 세지마 류조 박태준 만났다. 여기서 이제 떼온 거예요. 중앙일보 이제 김현기 특파원이 여기 나왔죠. 8천만 톤의 제품으로 가공해 수출해 살아가는 나라다. 8억 톤의 이렇게 안 보여. 8억 톤의 원자재를 수입해 그것을 8천만 톤의 제품으로 가공해서 수출해 살아가는 나라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지 프리드먼이 보는 시각과 세지마 류조가 보는 시각이 이제 같다.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들 아시아의 두 경제 대국은 자국의 경제에 연료를 공급하는 수입과 경제 성장을 위한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이들에게 태평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대만도 가공품과 1차 상품을 교육하기 위해 태평양을 이용해야 된다. 이건 수출품이고 이거는 수입품인 거죠.
그런데 미 해군이 태평양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요게 이제 피터 자이안 하는 얘기예요. 피터 자이안이 미국이 무관심해서 경찰 역할 안 맡으면 세계 무질서해지고 일본 위협하고, 그 다음에 한국도 위협하고, 대만도 위협하고, 그 다음에 중국도 위협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 수출할 수가 없으니까. 애들 막 해적이 창궐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트럼프의 중국 관세 공격 미리 예측.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공격을 한다는 걸 미리 예측했다고까지 할 수 있는 이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뭐 대단한 이제 학자다. 거의 여기에 맞춰서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그냥 있는 선택지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 거예요. 조지 프리드먼이 얘기하고, 피터 나바로가 이야기하고, 피터 자이안이 이야기하고, 그 여러 학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구미에 맞는 그 선택지, 시나리오 하나를 채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스타일이 굉장히 요란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생각하고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책은 2010년에 나왔으니까 2010년 벌써 거의 8년 뭐 10년 이 정도 된 거잖아요. 그 전부터 다 요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요렇게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다 시나리오를 제공해 왔던 거예요. 학계에서 정치인들에게. 보세요. 트럼프의 중국 관세 공격 미리 예측.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아시아 공산품의 최대 소비국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한국 도와주기 위해서 제품을 뭐 사줬다 이런 얘기 있는 거예요.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조지 프리드먼 입장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소비 자들에게 값싼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점은 있다. 이거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러한 무역 패턴은 잘 보세요. 트럼프가 하는 말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미국의 특정 경제 부분이나 특정 지역을 파괴함으로써 미국의 산업을 파괴시킨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이 그 미국 일자리 파괴하고 우리한테 막 빚을 떠넘기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 동일한 얘기를 벌써 했어요. 그것도 몇 년 전에, 8년 전에. 그 트럼프가 이 책을 그럼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다고 봐야죠. 읽었다고 봐야죠. 트럼프가 웬만한 건 읽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값싼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실업 증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임금 삭감을 유발해 미국 내에 복잡한 정치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미국에서 만들었으면은 비싸니까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제조업체가. 그러면서 야, 니네들 임금이 너무 비싸서 내가 절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걔네들 미국 내에서 계속 있으려면 니네 임금 깎아야 돼.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 트럼프나 이제 그 미국 국민들은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안 좋은 거죠. 빨리 저런 제조업체 공장들이 우리한테 와서 일해야 되는데 우리한테서 팔아먹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특히 또 이제 최근에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 책은 2010년도에 나왔기 때문인데 셰일가스가 이제 나와요. 이 책에서는 셰일가스 얘기를 없어요. 셰일가스가 나오니까 더 싸게 이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원래 자동적으로 그 중국에 나갔던 공장이 싼 셰일가스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그것도 이제 보겠죠.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가 야, 중국에 있는 공장들 일로 와 이렇게 말해서라기보다 셰일가스 때문에 원래 오는 건데 트럼프가 이제 뭐 치어리더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인기를 얻겠죠. 트럼프 때문에 공장이 들어오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 얘기인즉슨 트럼프는 셰일가스 기타 환경을 이용해서 그 공을 이제 자기한테 돌리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뭐 차기 대선이나 뭐 정치에 있어서도 이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유발해가지고 미국 내에 복잡한 정치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럼 트럼프를 거의 예견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소름이 돋아요. 소위 요새 시쳇말로 소름이 돋는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거의 움직인다고 봐야겠죠. 그냥 난도없이 어떤 게 툭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이런 맥락, 이런 맥락, 이런 맥락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가 이제 하나로 이제 진행됐다가 또 다시 다른 하나 쪽으로 좀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화되겠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거다, 그런 거 다 예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다 예측하고 거의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읽어본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선거 기간 하던 이야기와 동일한 거, 미국의 실업 문제를 이제 증가시킨다. 그다음에 이 아시아 국가에 이제 한국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미국의 특징 중 하나는 외교 정책에 관련해서는 여유가 있는 반면 정치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예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아시아와의 무역에서 얻은 총체적인 이득이 크더라도, 이거 보세요. 자국 내의 정치적 여건에 따라 불만이 있다는 거죠. 불만이 있을 거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조지 프리드먼이.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그 불만을 끌어내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아시아 수입품에 대한 정책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미국은 민주주의니까 그 불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이제 정확한 거죠.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은 다 예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전체 물량의 4분의 1을 중국으로 빼낸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장벽을 설치한다거나 관세를 많이 부과해 중국 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은 중국은 막대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뭐냐? 미국 수출품에 장벽을 설치한다거나 관세를 많이 부과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하라고 아예 써놨어요. 조지 프리드먼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지 프리드먼이 미리 예측했다고 하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매뉴얼을 준 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정치인이 이렇게 실행을 해라, 수행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트럼프가 잘 수행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조지 프리드먼은 그 관세 공격으로 중국에 어떤 충분한 충격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관세 공격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의미심장한 부분이고요. 특히 미국은 값싼 아시아 수입품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자국 내의 정치적 압력에 민감을 하다.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니까. 따라서 미국이 이러한 압력에 굴복해 태평양 국가들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재조정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보호주의 규제를 가할 수도 있다. 그 보호주의, 국가 미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보호주의, 고립주의, 이게 트럼프의 어떤 기조였죠. 요거가 수요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수요가. 저희 100년 전에 1차 세계대전 후에 윌슨이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리뷰를 해놨어요. 그 원더풀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그 보면은 민심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요가, 그 민심이 항상 있어. 고립주의에 대한 그 민심이. 왜 우리끼리 행복한데 왜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왜 다른 나라에 신경 쓰고 거기에 군대 보내주고 돈은 별로 받지도 못하고 수입품 또 왕창 사주고, 이거에 대한 불만이 항상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100년 전에. 트럼프 때만 특별한 거 아니라 100년 전에 윌슨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딩이 당선이 된 거고, 그 민심을 이용을 해서. 특히 전후니까 그 스윙이 커서 더 셌던 거고, 그래서 하딩이 당선됐던 거고. 그런 얘기는 항상 있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트럼프의 이제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고립주의 이런 거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국의 공격성, 그 다음에 주변 침략,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또 저자가
예측을 하는 게 그 중국이 이제 그 관세 이런 거에 경제 위기가 이제 닥치면은 뭐랄까 폭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경제 위기에 직면한 나라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마련이고 그들은 다른 시장을 열기 위해 정치적,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등 공격적이 될 수 있다. 그게 뭐 베트남이니 뭐 한국인이 막 승질 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뺨 맞고 그리고 그렇게 공격성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제 자국민을 통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군사적으로 태평양으로의 접근을 이제 봉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그게 그런 어떤 공격성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미국은 아시아와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아시아가 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것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훨씬 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근데 플라자 합의 때 이제 이 논리를 갖고 이제 일본이랑 그 합의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게 합의를 하자 하고 있지만 중국이 안 나오고 있죠.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죽거나 지금 죽거나 마찬가지 죽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합의를 하면 항복선언처럼 보일까봐 이제 좀 세 보이려고 이제 계속 이제 대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국민에 대한 어떤 이탈, 정치적 위기를 더 크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일본은 굉장히 단일한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뭐 합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일단 그리고 또 일본에는 이제 미국 군대가 있으니까 합의를 하든 이제 어떻게 하든 일본은 그 자체로 뭐 쪼개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중국은 뭐 약해졌다, 제일 센 게 아니네, 뭐 가오가 소위 말하는 가오가 손상되네, 체면이 손상되네 하면은 정치적 위기로 번질 수가 있다. 약하네. 그러면 뭐 우리도 따로 독립해서 뭐 해볼까?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에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정치적 이익을 더 크게 이제 보는 거죠. 내가 볼 때 태평양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분쟁이다. 하지만 어느 모로 보더라도 힘의 불균형이 엄청나다. 만약 미국이 중국의 석유 수입을 제재한다면은 그 다음에 중국은 성장하고 있는 경제력을 통해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래 실제로 이제 무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건 이제 피터 나바로랑 같은 견해예요. 피터 나바로 책 저희가 이제 리뷰를 했는데 웅크린 호랑이를 보더라도 계속 거의 전쟁 얘기예요. 경제 전문가인데 전쟁 얘기고 실제로 그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피터 나바로가 중국의 공격성을 이야기하면서 누구 침략했고 쭉 나와요. 그거 보면은 진짜 무력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터 나바로와 그 다음에 조지 프리드먼 그 군사적 충돌 요 측면에서 이제 동일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트럼프 뭐 관세 폭탄 이거 조지 프리드먼에게 뭐 코치를 받은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다 먼저 예전에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거를 트럼프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요 꼭지는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이제 구독 버튼 많이 눌러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북리뷰였습니다. 예.